오래전 KBS 스펀지에서 소뼈와 닭뼈, 사람의 치아 등을 탄산음료에 담아 직접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소뼈와 닭뼈는 담근 지 5일 후 확인해 보니 연골, 골수 부분은 녹아 없어지고 골밀도도 뚝 떨어져 골다공증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소뼈를 3번 우려내고 난 후 코카콜라, 오렌지 주스, 칠성 사이다에 5일간 담가두었다 꺼내보았습니다. 물론 먹는 것과 담가두는 것은 당연히 다르지요. 하지만 뭔가를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영상과 사진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이 발병되기 쉬워 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의 흡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해서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뼈를 약하게 만들고 뼈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뼈를 녹이는 5가지 음식입니다. 하나, 탄산음료를 비롯한 산성도가 높은 음료.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들은 인산과 카페인을 모두 함유한 경우가 많은데 인산은 몸 안의 칼슘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뼈를 약해지게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한 연구에서 남녀 각각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한 결과 매일 콜라를 섭취한 여성의 엉덩이에서 상당히 낮은 골밀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산뿐만 아니라 카페인도 뼈에 이롭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해 칼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는 330mg의 카페인이 뼈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 사골국. 흔히들 뼈가 부러졌을 때 사골을 우려 먹으면 뼈가 빨리 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끓여 먹는 음식이 칼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골국 성분을 조사해 보면 칼슘 성분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산의 함량이 더 많습니다. 사골국은 칼슘보다는 지방과 같은 영양소 비율이 높아 살만 찌우고 뼈를 약하게 하므로 성장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골국은 몸에 좋다고 여겨져 많이 먹고 있는데요. 사골을 우리면 우릴수록 사골 속 인성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먹더라도 너무 장시간 우린 사골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 커피. 커피에 든 카페인은 뼈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칼슘과 비타민 등 몸속 영양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한 잔당 칼슘 4mg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칼슘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한 성인 1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이고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수준은 1일 330mg입니다. 권고량 이하로 마신다고 해도 뼈의 밀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마셔야 한다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 육류. 동물성 지방에는 아라키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뼈 건강은 물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육류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은 뼈의 칼슘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는 골 손실과 함께 칼슘이 요로에 침착되도록 만들어 요로 결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성 지방 또한 우리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의 비율을 2대 8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에는 삼겹살, 닭껍질, 간이나 콩팥 같은 내장, 소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좋지 않으니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5. 나트륨. 짠 음식,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나트륨을 평상시에 많이 섭취하다 보면 체내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칼슘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가게 되고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뼈가 가늘어지고 골절되기 쉬워져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일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소금 5g 정도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나트륨이 체위로 배출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멸치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골격 성장을 돕고 튼튼하게 해주어 어린이의 성장 발육은 물론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요. 또한 핵산 성분이 함유돼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멸치는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 주어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주 먹어도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멸치 볶을 때 이것을 넣어 볶으면 칼슘 흡수율을 엄청 높일 수 있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식초입니다.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멸치의 비린내를 나게 하는 트리메틸아민 성분을 중화시켜서 비린내를 제거해 줍니다. 멸치 150g 기준으로 식초 2숟갈 정도를 같이 넣어서 볶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한의학적으로 관절의 뼈 근육에 혈액과 산소 공급을 돕는 석은 활락 작용이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꽈리고추의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는 칼슘과 골기질을 결합시키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멸치와 꽈리고추는 뼈 건강에 있어서는 궁합이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그럼 볶음 멸치용으로는 어떤 멸치가 가장 좋을까요?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1.5cm 이하 새멸, 1.6에서 3cm 이하인 자멸, 3에서 4.5cm 사이인 소멸, 4.6에서 7.6cm 사이인 중멸이라고 하고 7.7cm 이상이 대멸이라 하죠. 대멸은 육수를 낼 때 많이 활용하고 새멸부터 중멸까지는 멸치볶음이 가능한데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크기가 가장 작은 새멸, 즉 잡멸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멸치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잡멸치 2.54g, 중멸치 1.18g, 대멸치 1.39g으로 잡멸치가 중멸치보다 약 2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도 아세트산처럼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멸치볶음 할 때는 잡멸치를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칼슘을 보충제로 먹지 않고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중년 이후 골다공증 등을 우려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문제는 칼슘을 과잉 섭취할 경우 미처 흡수되지 못한 칼슘 성분이 혈액을 따라 돌면 신장에도 부담을 주고 요로 결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어인 마이코스 교수팀은 이뿐만 아니라 칼슘을 보충제의 형태로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에 걸리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제가 아닌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면 이런 위험이 없고 건강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심장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심혈관 질환, 신장병 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멸치 칼슘 높이는 방법과 칼슘 보충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성적인 칼슘 부족은 뼈는 물론 손발톱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근육경련, 손발 저림, 인지 능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위험이 없고 건강에 좋으므로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